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뭐 현재 미국의 상태, 뭐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 뭐 정책 같은 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보고 있는 프레임워크로 뭐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미국에 와서 계속 바라보고 있던 관점은 빚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빚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기이고 미국과 연관돼 있는 모든 어, 그 네트워크들은 사실 빚과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장점들을 수혜들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먼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뭐 이 장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미국이 딱 뭐 정부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사 그게 미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 있는 뭐 시민들조차도 사실 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고 있다. 물론 자산과 채무,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 이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거는 사실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 빚을 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빚이 디프리시에이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빵 100달러 주면 빵 100개를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화폐 가치가 50% 떨어지면은 50개만 빵을 줘도 100달러어치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을 빌릴 수 있다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 좋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고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좋다. 물론 없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거겠죠. 자본주의의 뭐 함정이자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 혹은 이자율이 사실 성장률 아니면 그 이자를 빌린 값에 대한 리턴보다 최소한 같기만 하면은 이자는 퉁쳐지는 거고 당연히 높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예전에 빌린 원금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치상으로 절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위 공식이 깨지지 않는 한 원금은 사실 계속 빌려도 되고 뭐 10년 동안 100달러를 빌려서 내가 그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미국 정부에서 돈을 써서 국가의 발전에 쓰든 내가 돈을 빌린 비용보다 내가 훨씬 그걸로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이자는 최소한 메꿔지는 거고 그 과거에 있던 원금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치상으로 절하되기 때문에 만기가 와도 원금을 심지어 다시 또 빌려도 되는 거고 나는 사실 성장 이자보다 성장만 더 잘할 수 있으면은 돈은 빌릴 수 있는 게 개이득이고 인플레이션 오면 원금조차도 이제 녹일 수 있다가 이제 빚과 인플레이션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재산과 차무, 생산수단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현재 36조 달러를 채무로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채무기고 달러를 풀어서 어, 세계를 운영하고 있죠. 국가를 운영하고. 그래서 인플레를 일으키면 채무의 가치기가 줄이기가 가능해서 이 5공원 중에 사실상 70%는 미국 국내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0% 정도가 사실 해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중국이나 해외 어, 뭐 정부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빚이고 사실 미국은 인플레를 일으켜서 해외 뭐 중국 보통 무역 전쟁 얘기하면서 뭐 중국이랑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해외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뭐 연금들 뭐 펀드들 이런 데서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혹은 일반 시민들 상대로도 인플레를 통해서 돈을 조금 조금씩 알게 모르게 뜯어가고 있는 거다.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달러를 풀어서 인플레를 일으키면은 채무의 가치가 줄이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뭐 개인이나 회사들도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제 제어가 가능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가 미국에게 좋다. 네, 뭐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건 제외하고 적당히 제어가 가능하다면 이 미국의 패권 네트워크에 조인된 사람들은 설사 그게 미국에 있는 가난한 시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오면 당장 살기 힘들겠죠. 하지만 넷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미국의 달러가 뭐 강해지다거나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었을 때 그 시민들 뭐 가난한 시민들 자 어쨌든 그 어떤 측면으로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부 시민 뭐 부유층 저소득층 뭐 특정 대통령이나 연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국가 미국은 어, 빚과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호혜적인 엄청나게 도움을 받는 그 네트워크다. 빚과 인플레이션은 좋다. 근데 바이든이 이제 퇴임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저는 이제 그런 빚과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잘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한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국가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미국.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금리 상승기의 대통령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살짝 어, 식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는 이 프레임워크는 바이든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경제를 돌려버린 사람이다. 말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상승기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유도해서 미국의 빚을 가치절하시키고 경제를 돌려버렸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민자 수용을 해서 뭐 국내가 수용을 하면 이제 국내 수요가 증가를 하겠고 또 전쟁이 발발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해서 당장은 이득이 안 돼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많이 오게 만든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게 사실 미국이라는 그 추상적 개념에 엄청나게 이익적으로 얼라인되어 있는 정책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장 사실 큰 뭐랄까 이벤트랄까? 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와서 이제 금리 상승기에 경제가 식을 수도 있는데 수요를 창출하는 엄청난 방법 중에 하나인 전쟁을 했고 그리고 공급 충격으로 공급발 뭐 에너지 가격이랄지 여러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도가 되었고 전쟁 지원을 빙자해서 미국 내 방산 네트워크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죠. 이게 다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어 뭐랄까 어 그런 로직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할 수 있던 것 중에 뭐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이제 셰일 오일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이 재정립이 되었죠. 그래서 서유럽의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의존한 거에서 이제 러시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도 많이 의존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LNG 수출은 거의 0이었거든요. 거의 뭐 24등 뭐 전 세계에서 이러고 그리고 UAE랑 뭐 이런 중동에 있는 몇몇 작은 나라들이 LNG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 찾아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1위예요. LNG 수출. 그래서 기존에 뭐 UAE 같은 나라가 한국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LNG 수입 많이 하고 유럽에도 조금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UAE조차 미국이 거의 수출을 안 하는 나라에서 10년 만에 지금 러시아 전쟁 이후 1위 LNG 수출 전 세계 1위가 되었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기름 가격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뭐 밀 농산물 같은 것도 전세적으로 공급이 충격이 와서 뭐 미국에 있는 농부랄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어, 공급단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가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고 뭐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면서 뭐 다 때려 부시고 뭐 전쟁 물자들 지원하고 하면서 현재 뭐 수요도 창출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협상이 완료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뭐 1년에서 1년 반 안에 전쟁은 종식이 될 것 같은데 어,
그 이후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맘 놓고 미국이랑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 뭐 재건 사업 같은 거 하고 확실히 떼줄 건 떼주더라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약간 뭐 한국의 뭐 옛날에 뭐 한강의 기적 하듯이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을 할 때 수요가 많이 창출돼요. 지금 뭐 부서진 건물들 다 이런 거, 뭐 콘크리트, 뭐 인프라 개발 이런 거 다 할 텐데 거기 이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다 뭐 오일 가격, 뭐 콘크리트도 다 기름 가격 이런 거 연관돼 있고 인프라 다 깔면은 뭐 구리 뭐 별의별 수요가 다 창출될 텐데 어쨌든 그 현재 뭐 전쟁 물자를 통해서도 수요가 창출이 되었고 미래에도 수요 창출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통해서 기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유지가 되었는데 미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넷으로 봤을 때 에너지 자립 국가고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자산 그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어, 그런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나라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사실 높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기름 다 수입해오는 나라들만 이제 조금 문제가 큰 거고 기름 가격 측면에서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가자 어쨌든 전쟁으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봤다. 기름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수요 창출과 공급 충격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됐고 이거는 뭐 여러 측면으로는 뭐 당연히 그 안보 패권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셰일 오일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가 자립이 돼서 가능한 거였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뭐 사실상 160 155 빌리언 달러인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다는데 사실 그 중에 70% 이상이 미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자국 내 방산 네트워크에 재정 진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서유럽, 그러니까 뭐 동유럽과 뭐 중동의 지정학적 경제적 유익은 다 가져간 전쟁이 이제 두 개의 전쟁이었고 바이든이 이걸 시작을 사실상 당연히 이제 선빵을 때린 거는 러시아고 뭐 다 잘못이 있다 이거지만 뭐 가자 하마스나 결국은 미국이 대리전을 치른 거고 이걸 통해서 미국은 금리 상승기에 경제가 뭐 식을 수 있는데 인플레를 통해서 미국은 이걸 이겨냈다라고 보는 게 저의 뷰예요.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유럽과 러시아의 안보, 뭐 이란,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런 쪽에서 다 사실상 미국이 안보적 그런 아니면은 지정학적 이득을 지금 챙겼죠, 사실상.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165 트릴리언,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는 사실상 세 발의 피인 거.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 뭐 서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잘한 대통령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트럼프의 이제 뭐 몇 가지 특징은 텍스컷을 통해서 미국 이제 뭐 텍스컷이 아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말까지 트럼프가 1기 때 시행했던 텍스컷 정책이 유지가 되고 올해 말 이후부터 연장을 할 텐데 텍스컷이 좀 더 강하게 더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개개인의 수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할 텐데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정부 지출 측면에서는 트럼프는 관세, 타리프랑 가버먼트 스펜딩 컷을 통해서 이 텍스 컷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 세입이 줄 텐데 그거를 상쇄를 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기본 이제 큰 틀의 경제 정책이거든요. 정부 정책. 그래서 뭐 여기 뭐 사실 제가 오늘 자료는 뭐 여러 가지 소스랑 뭐 자료 뭐 넘버들도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막 어, 여기에다 뭐 주석을 달거나 하진 않았는데 여기 소스 나중에 공유를 드릴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정부 세입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텍스컷과 타리프, 가버먼트 스펜딩 컷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되게 다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되게 잘 정리된 뭐 약간 논문스러운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티클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텍스컷으로
결국은 뭐 당연히 텍스 컷, 그러니까 타리프랑 가버먼트 스펜딩 컷을 하면은 정부 지출은 줄어드는 거고 정부발 수요는 줄어드는 거고 관세가 늘어나니까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도 약간의 타격이 있지만 결국에 이 분석은 텍스 컷으로 그러니까 정부 세입이 상쇄되지만 넷으로는 어쨌든 관세랑 가버먼트 스펜딩 컷을 하는 게 미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다.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인컴 소득별 이 텍스 컷과 타리프 가버먼트 스펜딩 컷이 인컴 소득별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제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이 두 개의 정책 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그런 경제적 베네핏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컴이 뭐 상위 90에서 100% 퍼센타일에 있는 사람들은 뭐 플러스 5%, 근데 0에서 20%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3%뭐 이래. 그래서 사실상 뭐 잘 사는 사람도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한 거죠. 근데 뭐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내수로 봤을 때 국가 경제적으로 이게 어 장점이 베네핏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인플레 관세를 도입하면 우리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이 되겠죠. 오일 및 에너지는 뭐 에너지 가격 줄인다고 말하는데 뭐 줄이려고 하고 줄여지겠지만 뭐 저는 약간 이게 마음대로 되려는지 살짝 그냥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내는 무조건 생산이 증가를 할 테고 그 중동은 뭐 파트너십이냐 컴페티터냐인데 뭐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뭐 증산을 하는 게 에너지 같은 가격에 뭐야 에너지 가격이 좋겠죠.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름이 좀 많이 나와야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될 테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란 같은 나라를 좀 손을 보면은 미국 내 에너지를 더 생산을 증가를 시켜서 석유 패권을 좀 더 미국이 더 가져가고 뭐 기름은 어느 정도 안정만 그러니까 너무 낮아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유지시켜 놓고 전체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좀 가봐야 좀 나올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뭐 요즘에 뭐 AI 뭐 미국 경제는 화랑이죠. 돈도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 하면서 미국은 경제 성장 계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뭐 여러 가지 뭐 텍스 컷 그리고 뭐 오일 에너지 가격 뭐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 통화가 세지면서 보통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은 이제 해외에 있는 나라들한테 인플레를 수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 이제 돈이 비싸니까 환율이 비싸니까 어,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죠. 환율 예전에는 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뭐 1달러였을 때 1,400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한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찾아올 거고 뭐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 잠시만요.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 인플레이션 수출을 한다. 아, 그쵸. 미국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미국의 장기 금리나 이런 것도 다 한국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1, 2% 정도의 뭐 2, 3% 정도의 낮은 정책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 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고 장기 금리가 높으니까 자본이 다 미국으로 몰리면서 미국의 통화가 점점 세지는데 그럴수록 이제 한국은 달러로 수출하는 모든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뭐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미국 뭐 이러한 정책들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뭐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인데 뭐 이건 또 앞으로 뭐 다른 제가 포인트들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 얘기가 오늘 결국 CDFI 세미나에 뭔가 주제에도 맞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미국의 경제 이 인플레이션을 통한 여러 가지 빚에서 탈출하는
그런 방법인데 빚과 인플레이션을 탈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생산성 향상이거든요. 내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말한 대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보다 성장을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빚이 있어도 뭐 그냥 채무가 있어도 그걸 그냥 내가 뭐 매년 3%를 뭐 이자로 내도 7%, 5%씩 뭐 8%씩 성장을 하면 그 빌린 돈은 최소 이자는 메꾸고 또 당연히 인플레이션까지 오게 하면은 기존에 빌렸던 돈도 가치 절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탈출을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몇몇 뭐 많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35년까지 AI로 매년 생산 아웃풋이 5%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손정희 회장이나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뭐 최소 7, 8년 동안 젠 AI를 비롯해서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7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미국 경 GDP가 23 트릴리언 달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한국 막 GDP보다 훨씬 높은 돈인데 이게 캐펙스로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최소한 같은 금액의 ROI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렇게 AI로 생산성을 향상하면은 미국이 결국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보다 훨씬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은 어쨌든 남는 장사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빚에서 탈출을 하겠다가 하나인데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빚과 인플레이션 탈출하는 좀 창의적인 방법이 크립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의 역사를 봐도 이런 국가가 빚과 인플레이션을 많이 졌을 때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화폐 개혁. 뭐 인플레이션 엄청 유도한 다음에 화폐 개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뭐 로마 시대부터 해서 어 화폐랑 뭐 가치를 저장할 순환을 바꿔서 어 결국 돈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치적인 측면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어, 그런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게 인류 역사상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슈퍼파워 안에서만 봐도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뭐 영국이나 유럽에 있던 이런 황금들을 다 가져와서 어쨌든 황금 실제 가치를 저장하는 황금은 미국이 다 갖고 있고 달러를 이제 풀었죠. 그리고 오일 쇼크 후에는 어, 기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거래되는 상품을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맞췄고 결국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같은 게 가치가 유지되는 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안에 이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엔화가 원화보다 좀 더 화폐적인 관점으로 가치가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달러 자체도 가치 저장 수단이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브레턴우즈 체제나 황금을 기반으로 했던 그리고 뭐 페트로달러 체제 등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서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달러에 이제 뭐 황금이나 페트로달러 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던 거를 여러 가지 방어를 했고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빚을 탈출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이 크립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가상자산들 사실상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비트코인도 사실상 미국 정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라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립토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치 조정 수단을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보자면 로 가져가고
거기에 이제 달러가 연동돼서 하면 사실상 크립토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는 뭐 정부 차원에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미국은 이미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크립토에 점점 가치 저장이 많이 되면은 사실상 지금 크립토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이 뭐 이 화폐 개혁 혹은 화폐가 가치가 어디 저장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100개를 뽑았는데 이미 80개를 갖고 시작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저는 남들이 80%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자산 중에 80%를 미리 먹고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그 가치가 증가되면은 이미 세상에 가치가 저장되는 거에 80%를 미리 갖고 시작하는 거랑 같잖아요. 근데 물론 뭐 모든 게 다 여기 저장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바뀌면서 어, 이런 빛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크립토가 결국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채무와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바이든은 금리 상승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잘 극복을 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트럼프도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보면 다 인플레이셔너리하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비슷하게 갈 것 같고 궁극적으로 트럼프라는 이제 특정 정부, 특정 대통령을 떠나서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제 빚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의 꽃이고 미국은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그 빚을 어,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산성 향상이 물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크립토를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을 교모하게 바꿔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던 빚을 떨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는데 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